안녕하세요. 정대현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의 중요성은 이미 충분히 인식되어지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관점에서 데이터를 활용하고 데이터 경제학 관점에서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함으로써 통계학을 활용한 데이터 독해력, 즉 데이터 리터러시 관점의 활용도 제고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데이터 분석가인 DA를 양성하는 것이 빅데이터, 경제학, 통계학, 교육의 목적인 셈입니다. 데이터가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가 되겠죠. 합리적 예측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 능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21세기 원유라고 부르는 데이터, 축적된 데이터의 그 소유권에 대한 다양한 방면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의 사고력을 넓힐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으로 본 동영상을 제작해 봅니다. 데이터의 원천이라고 타이틀을 붙여 보았어요. 자, 대동강 물입니다. 이 대동강 물 누구의 소유입니까? 혹자는 뭐 김정은 소유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도 하던데요.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공공재의 개념이죠. 특정 누구의 소유도 아닌 구성원 전체의 그것이 사회 구성원 혹은 뭐 국가 국민 전체가 되었던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동강의 물을 용기에 담아서 판매를 했어요. 자, 다른 예를 들어보면요. 웹서핑을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를 가공을 합니다. 거기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돼요. 즉 가공화해서 상품화했다는 뜻이죠. 그럴 때에 이 데이터의 원천이 누구로부터 나왔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관점입니다. 글로벌 시가총액 10대 기업 순위를 살펴보면요. 2007년도와 17년, 그 다음에 2021년 9월 기준입니다. 2007년도에 보시면 1위에서 10위 상위권에 엑슨모빌, GE, MS, 마이크로소프트사죠. 그 다음에 쉘, 여러가지 그 다음에 기업들이 있습니다. 10년 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MS사는 그대로 3위를 유지했죠. 2007년 기준 3위, 2017년에도 3위입니다. 네, 2007년도에 59위와 43위였던 애플과 구글이 1, 2위로 등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마존도 있고, 그죠? 페이스북, 알리바바, 텐센트 등이 있죠. 10년 전 1위였던 엑스모빌은요, 10위로 밀려납니다. 2019년도를 보시면은요, 여전히 애플, MS,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과 같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IT 기업들이 상위권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론적인 내용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인 법칙 몇 가지만 좀 체크를 해볼게요. 무의 법칙, 컴퓨터 성능 없이 가격 변동 없이, 그죠? 2년마다 2배 증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18개월이나 24개월 정도 기준을 합니다. 예. 컴퓨터 가격 변동 없이 성능이, 그죠? 2배 증가하는 현상이죠. 메칼프의 법칙, 네트워크의 가치를 언급할 때 활용을 합니다. 밴드위드의 법칙, 역시 전송 가능한 데이터의 최대 용량이 늘 증가하죠.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5G 시대가 되었습니다. 벌써 6G를 논하고 있는 단계까지 와 있거든요. 자, 어쨌든 이런 밴드위드의 법칙
또 있고요. 쿠미의 법칙. 자, 기계의 동작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18개월마다 역시 절반씩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자, 앞서 언급된 무어, 메칼프, 밴드위드의 법칙을 우리가 디지털 시대의 세 가지 법칙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에 이제 쿠미의 법칙 등이 포함되겠죠. 자, 플랫폼, 속도, 영향력, 앞서 살펴보셨던 이러한 법칙들에 근거해서 구글이나 AT&T나 MS사 등이 데이터를 가지고 끊임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독점권을 막겠다고 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요. 자, 혁신의 전제라고 하는 것에서 기업의 어떤 독점 구조 부분에 일정 제재를 가할 필요성이 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경제학 관점에서도 독점 기업의 어떤 그 폐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거든요.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긍정적 효과를 만드는 것보다 독점에 따른 여러 부작용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러한 고부가가치 창출에 있어서도 미국 정부가 이러한 독점, 즉 OS, 여러분들이 구입하시는 컴퓨터에 익스플로러가 예를 들어서 그죠? 의무적으로 깔려서 나오는 이것도 일종의 독점이거든 그죠? 즉 특정 기업이 특정 영역에서 독점하는 것을 금지시킬 필요성을 느낀다는 겁니다. 즉 데이터 독점의 폐단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혁신이 중심이 되어서요. 그죠? 웹 3.0과 같은 비즈니스 발전 등으로 이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CPS의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CPS.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죠. 모든 사물이 IoT, 요즘은 IoE로까지 확장 발전되고 있습니다. 자, 인터넷 오브 띵스의 약자죠. E는요, 에브리띵의 약자입니다. 모든 것이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통신을 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만들어가는 이러한 시대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즉 사이버 물리 시스템인 CPS와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이러한 빅데이터 시대를 열고 있는 것이죠. 과거 아날로그 혁명에서 핵심 자산이요, 자본, 설비, 인력, 원료 등이었다면요. 4차 산업혁명 시대, 즉 디지털 혁명의 핵심은 뭡니까? 바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정의를 다양한 것을 할 수 있지만 온라인의 가상세계와 오프라인의 현실세계가 데이터 분석을 통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정도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4차 산업혁명의 핵심에는 데이터가 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겠죠. 그러면 데이터가 이 자산으로 부각되는 이유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가지고 언제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으며 우리의 모든 활동이요 데이터로 기록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데이터를 매개로 해서 생태계가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바로 데이터 산업이 급부상함으로써 앞서 살펴보셨던 그런 상위권의 IT 기업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CPS라고 표현할 때에 이 초연결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초연결 사회와 초지능 사회가 발전되면서 데이터는 더욱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이처럼 데이터가 어떤 그 새로운 형태의 자산으로 주목받으면서 이 데이터 유통에 기반한 새로운 생태계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경제학, 데이터 경제라고 하는 표현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데이터 경제란 결국 데이터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요, 협업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생산, 인프라를 제공,
또 연구조사, 데이터 소비 등 서로 다른 역할을 담당하는 이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많은 것이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는요, 데이터 그 생성 부분에 포커스를 조금 맞추어서 다양한 시각을 키울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이러한 데이터 경제가 화두가 되면서 바로 데이터 민주주의라고 하는 개념도 많이 얘기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정보를 독점하는 시대에서요, 즉 정보 통제 시대를 거쳐서 이제 정보 개방 시대가 도래되었죠. 우리나라도 바로 데이터 3.0이라고 해서 모든 정보를 공개를 하고 있는 단계이죠. 그죠? 이러한 데이터 경제와 데이터 민주주의에 있어서 이 새로운 관점의 신뢰성 있는 데이터 생태계를 창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특히 개방된 어떤 공공 데이터 그리고 민간 데이터의 융합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그래서 온 오프라인의 융복합이거든요. 융합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공 데이터 개방만으로 가치 있는 데이터 생태계를 완성시키기에는요, 한계가 있어요. 즉 조직 기업의 데이터와 개인 데이터가 이 융합됨으로써 훨씬 더 가치 있는 어떤 데이터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자본주의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거버넌스라고 하는 표현, 거버넌스는 일종의 협치 개념이죠. 자, 네트워크 효과, 앞서 간단하게 언급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많이 사용 중이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권 없이 사용하게 될 수 있는 효과를 지적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독점의 문제. 이거는 경제학 논리를 떠나서라도 이 독점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실 필요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스타트업 기업들의 한계가 생겨요. 왜요? 진입장벽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떤 질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대에 출시하더라도 이러한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서요, 철저히 배제되는 현실을 우리가 늘 직면하게 되죠. 또한 이 정책적 이슈로서는 이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관한 것도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둘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많은 어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부분적으로만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을 하다 보니까 집단 어떤 소송제나 이런 것들이 제한적이다 보니까요. 기업들이 어떤 경각심, 즉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다룰 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또 인식하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이 개인정보 보호와 이 바로 마이데이터를 떠올려 보셔야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마이데이터는 서로 상반된 개념으로 오해될 수가 있는데요. 개인정보 보호는 기업 관점에서 기업 소유의 어떤 그 개인 데이터에 대한 기업 권한과 책임을 얘기하겠죠. 반면요. 마이데이터는요. 나의 데이터라는 개념이니까요. 마이데이터는 개인 관점에서 기업 소유의 개인 데이터에 대한, 즉 자기 데이터에 대한 개인 권한과 책임을 의미합니다. 즉 마이데이터 개념은 뭐겠어요? 기업 중심의 개인 데이터 생태계에서 개인 데이터의 주인인 바로 본인, 개인에게 자신의 데이터를 통제 및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돌려주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이처럼 마이데이터 정책의 그 핵심은 개인정보의 어떤 그 소유권을 당사자에게 돌려주는 개념입니다. 자, 데이터를 통한 수익의 권리 누구한테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특정 어떤 유명 관광지를 놀러 갈 계획을 세워요. 그러면 그 지역에 뭘 보통 조회를 해보고 갑니까? 맛집을 보통은 조회를 해보죠. 어쨌든 웹상에서 나의 활동입니다. 그죠? 나의 활동. 그 다음에 기업이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어요. 그 정보는 누구의 것일까? 기업은 그 정보를 수집 후 팔거나 사용해서 이익을 얻을 때 나의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지 우리가 잘 체크해 보아야 돼요. 나는 나의 개인 정보를요 기업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내가 개인이 어떤 맛집을 조회를 했어요. 기업은 나의 노력으로 내가 검색해 본 맛집에 대해서 클릭 횟수에 따른 뭘요? 일종의 수수료, 광고료와 같은 것을 기업은 챙길 수가 있죠. 현재 데이터에 대한 구조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개인 입장에서 나의 웹에서의 그 여러 활동들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수익 창출을 했다면 나에게 수익 수수료를 일정 돌려주지는 않을지언정 나에게 적어도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될 의무는 없을까? 라고 하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데이터 자본주의 관점입니다. 잘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요. 노동은 누가 들였습니까? 내가 움직여서 시간 투자되었죠. 검색 키워드 검색했어요. 수익은요. 특정 기업의 광고로 활용되어 가지고 수익 발생했어요. 그러면 권리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고 나에게도 수익 일부를 받을 권리가 반드시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어느 누구도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있죠. 현재로서요. 따라서 시스템화할 필요성이 있다. 정보의 수집권을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권을 케이스별로 양도하는 방식의 시스템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데이터 자본주의에서 마이데이터의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에 기업의 수익 발생의 원천, 데이터의 원천에 대한 권한, 권리를 주장하자고 하는 논리인 것이죠. 요약을 하자면 마이데이터 개념은요. 기업 중심의 그 개인 데이터 생태계에서 개인 데이터의 주인인 개인에게 자신의 데이터를 통제 및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돌려주자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 정책은 유지되면서도 마이데이터, 이 마이데이터 정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이데이터 정책의 핵심은 결국은 개인정보의 그 소유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소유권을 누가 가지느냐? 대기업만이, 포털 기업만이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뜻이죠. 이 소유권을 당사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합당하다. 실제로 많은 개인정보는 개인이 아니라요. 기업이나 기관이 가지고 있죠. 개인의 어떤 금융 데이터, 그 개인이 이용하는 금융기관이 대부분 갖고 있고요. 개인의 의료 데이터, 진료를 받았던 병원이 대부분 다 가지고 있어요. 개인의 공공 데이터는 서비스 받았던 그 공공기관이 대부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다른 방면으로 바라보면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소유권자는요. 결국 그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관이나 기업이 아니라 누구예요? 나 자신이거든요. 또한 나 자신이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 당사자만이 금융 데이터, 의료 데이터, 통신 데이터, 구매 데이터, 공공 데이터에 이르기까지 활용하고 융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융합을 통해서 발생한 수익의 일부는요. 나에게도 돌려주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결국 마이데이터는
개인의 어떤 그런 융합 데이터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돼요. 누가요? 정부에서 그러한 정책적인 추진을 해 줘야 된다는 뜻이죠. 특히 마이데이터의 그러한 개인 데이터 자기 이동권은 데이터 생태계 융합을 추진하면서 촉진하면서도요.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지능화한 사회를 촉진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어떤 데이터 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이 조직 관점뿐만 아니라 개인 관점에서 데이터의 권한과 책임도 정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2020년 5월에 시행된 EU에서요. GDPR이라고 표현합니다. GDPR. 이러한 법안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러한 법안은 기업의 어떤 자의적으로 개인정보 활용을 강력하게 통제하면서도 개인정보 권한을 보호하려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즉 개인의 데이터 열람권, 데이터의 정정 요구권, 데이터 삭제권, 데이터 이동권 등을 포함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그 세월호 사건 이후로요. 잊혀질 권리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죠. 잊혀질 권리. 즉 나의 데이터, 내가 생성한 데이터에 대한 삭제권이나 이런 그 잊혀질 권리에 관한 것도 법제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컴퓨터가요. 이 사람을 대신해서 정보와 데이터를 읽고 이해하고 가공하고 새로운 데이터의 어떤 집단지성 지식을 자꾸 만들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웹 3.0 시대라고 표현을 보통 하죠. 웹 3.0. 웹 1.0 또 2.0에서 점차 웹 3.0 시대로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데이터 민주주의가요. 더욱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하죠.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이러한 반독점적인 어떤 이런 웹 3.0 시대에서 확장된 관점의 어떤 데이터 민주주의, 즉 특정 개인에 대한 정보와 데이터가 아니면 누구나 그 데이터를 사용, 재사용 및 배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물론 중요한 것 하나가 우리가 투명성과 이 바로 신뢰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데이터가 중간에 위변조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거기에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바로 이 블록체인 개념이 접목이 되었을 때에 데이터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블록체인의 발전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데이터의 개방 정책이나 개인정보 보호 정책 그리고 마이데이터 정책이 균형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데이터 혁신을 통해서 이러한 데이터 기반 융합 시대에 이 DA 혹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데이터 과학자라고 표현하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대한 기업이나 정부 차원에서 매우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그 최대 직장 평가 및 구인 구직 서비스 업체인 글래스도어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요. 최고 직업 중, 즉 상위 50개 중에서 19개 정도가 다 IT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DA, DS 혹은 또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블록체인, 메타버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이 다 IT와 연관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글래스도어에서 매년 직업별 연봉의 중간값이나 직업 만족도 혹은 구인 중인 어떤 일자리 수 등을 토대로 이러한 최고 직업 상위 50개 분석 선정한 결과요. 이 바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선정되었다고 하는 것. 또 여러분들이 어떤 것 IT의 흐름, IT의 발전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자, 어찌됐든 이 데이터 자본주의와 관련해서 이 데이터 제공자가 누구다?
주체, 마이데이터의 주체인 나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이런 데이터 이 생성, 물론 여러 이제 포털 기업들이 하고 있겠죠. 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조적으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데이터 협동조합 형태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것. 그게 위변조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기술요? 네, 블록체인 기술의 접목을 함께 염두에 두고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과거 발생했던 어떤 계란 파동에 관한 내용을 접목을 시켜볼게요. 내가 네이버에서 에그포비아를 검색합니다. 그러면 앞서 언급한 이런 협동조합에서 AI에 위탁을 하는 거죠. 네이버 인공지능 시스템이 이 소비자의 심리까지도 분석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가공된 정보인 프리피브로니 계란이라고 하죠. 말 그대로 우리가 에그포비아의 어떤 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정보일 겁니다.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뭐 홈플러스에서 제공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홈플러스에서 추천 계란을 구매할 수 있겠죠. 결국 내가 정보를 제공하고 검색을 하고 기업이 가공을 해서요. 이러한 안전적인 안심하고 사 먹을 수 있는 계란을 마트에서 구입한다고 했을 때 나에게도 그 정보에 따른 정보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에 대한 수익 일부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이것이 바로 데이터 자본주의의 개념입니다. 결국 4차 산업혁명은 이 디지털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중심이 되는 바로 데이터 자본주의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과거 아날로그 혁명에서 이 핵심 자산이 자본, 설비, 인력, 원료 등이었다면 디지털 혁명의 핵심 자산은요. 데이터라고 하는 거죠. 데이터가 자산으로 부각되는 이유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서 언제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고 우리의 모든 활동이 데이터로 기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데이터를 매개로 한 생태계가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바로 데이터 산업이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죠. 향후 초연결 사회와 초지능 사회로 발전되면서 데이터는 더욱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생성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기초적인 자원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 새로운 경제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기업의 부가가치를 넓게는 국가 전체의 부가가치를 새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즉 데이터를 바라보는 관점이 여러분들이 빅데이터, 통계학적, 그 다음에 경제학적 관점에서 좀 크게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데이터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원으로 부상하면서 데이터 산업의 그 변화가 더욱 가속화가 되고 있는 현실이죠. 데이터 산업은 데이터의 처리, 통합, 분석, 그리고 데이터 권리와 윤리의 시대 계속 다양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번 문제가 되었던 이러한 그 데이터의 인공지능의 어떤 그 윤리적 문제도 매우 중요하게 다뤄져야 된다는 것도 한번 여러분께 언급을 하고 싶어요. 코로나19 그 팬데믹은 이미 예정되어 있던 어떤 그 데이터 기반 뉴 노멀 시대를 더욱 빠르게 앞당겼습니다. 온택트라고 표현을 하죠. 온택트. 즉 온라인에 플러스 언택트의 합성을 하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언택트 혹은 온택트 사회와 경제로 전환하고 있다는 시점에서 우리가 집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홈 이코노미, 또 기업의 데이터 기반 디지털 전환이 일반화되면서 기업의 최적화한 그런 비즈니스 솔루션의 변화, 그리고 데이터와 인공지능 맞춤형 교육, 온라인 평생교육 이런 것에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정밀 의료, 원격 진료 또는 재택근무와 같은 것이 본격화되면서 디지털 그 헬스케어 시장도 매우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지능형 뉴 모빌리티 등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결국은 학습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결국은요, 빅데이터 분석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컴퓨터의 그 인지 능력, 판단 능력, 그리고 미래 예측 능력이 인간을 앞서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미래에는요, 대부분의 일자리를 로봇과 컴퓨터가 대체할 것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직접 겪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식량이자 우리가 원유로 표현하는 이런 빅데이터를 생성하는 기초 소자가 바로 센서이죠. 그게 바로 IoT 시스템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여러분들이 핵심 키워드로 부각되는 이런 다양한 내용 등을 이번 시간을 계기로 한 번쯤은 인식하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개방. 모든 것이 현재 공공 데이터 형식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정보 보호라고 하는 관점을 함께 연결을 시켜야 되고 그런 것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을 시킨다면서 결국은 데이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특정 기업이 보유한 이 데이터는 다른 기업과 함께 공유함으로써요.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이야기할 때 늘 이야기하는 게 있죠. 바로 통합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통합 데이터베이스. 여러분 오픈뱅킹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은행에 가지 않고요. 특정 앱에 접속하는 것만으로도 나의 모든 금융거래에 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해요? 다 볼 수가 있고 무료로 송금도 할 수 있고요.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죠. 이런 오픈뱅킹 시스템이 이 데이터베이스의 통합의 힘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자, 물론 이렇게 이제 익명으로 처리된 데이터만 사용하도록 시스템화할 필요성은 있죠. 그리고 따라서 데이터 개방성도 매우 중요하다. 소유자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생성하고 제공한 당사자로서의 대가를 요구할 뭐를 지닌다. 권리를 지닌다. 따라서 데이터 협동조합과 같은 시스템화된 이런 마이데이터 정책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나의 데이터 자본주의 권리에 대한요 새로운 인식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